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를 맡은 홍익학당 대표 윤홍식입니다. 오늘은 기국, 어떤 사람의 그릇, 재능을 말하죠. 그릇과 재능.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그릇 그럴 때 그 사람의 그릇이 크다 작다. 역량이죠. 역량. 국도 이게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재능. 어떤 역량과 재능.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글은 이제 그릇이란 뜻이니까요. 왜 그릇이란 뜻이 됐는지 한번 보죠. 보시면 이게 요게 지금 개를 그려놨거든요. 개견자죠. 그래서 원래 개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개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직관적이죠. 얘는 너무 멀리 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돌려보면 이겁니다. 개견자입니다. 요게 점이 된다면요. 그렇죠? 개죠. 이렇게 됐어야 될 거를 여기서 중간에 되게 이상하게 됐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개다. 예,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개. 근데 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개를 그려놓고요. 주변에 이렇게 그릇을 4개 그려놨습니다. 옛날 글자가 이래요. 그러면 요게 개가 막 짖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입구자를 많이 해놓으면요. 소리 지르다, 곡하다 이럴 때도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 개가 엄청 짖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였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튼 그런데 이게 그릇으로 쓰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를 원래 하나 만들어 놓고 응용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그릇이 귀하잖아요. 귀하게 그릇을 만들어 놓고 개가 지키고 있는 모습. 이렇게도 또 쓴 겁니다. 개가 짖는 모습도 가능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릇 기자라고 할 때는 그 뜻은 아니니까 그릇을 만들어 놓고 개가 지키고 있는 모습.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귀한 그릇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글자 보시면 이것도 그릇 기자입니다. 이것도 만들 공자잖아요.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릇을 하나하나 장인 공자니까 그릇을 만들어 놨다는 이런 기자도 있는 거 보면 그릇을 만들어서 개한테 지키게 했다라고 보시면 맞겠죠. 그래서 그릇인데 이 그릇이 이제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역량, 재능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그릇이 크다, 작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좀 다른 의미다. 군자, 불기, 논어에 이렇게 나와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아까 그릇은 역량이나 그 사람의 그 재능의 크기라고 봤다면요. 이때 의미는요. 그릇이 아니라는 건요. 예전에 그릇은 동그란 그릇이 있고 네모난 그릇이 있고 그래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라는 건요. 딱 그러면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그릇에는 이런 거, 저 그릇에는 저런 거. 군자가 그릇이 아니라는 건요. 군자는 어떤 특수한 한 분야만 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재능보다 덕 뭐 이런 느낌이죠. 특수한 역량만 뛰어나서는 안 된다.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항상 뭐죠? 군자의 핵심 뭐죠? 인이죠. 인을 잘해야죠. 그래서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어떤 그 제한돼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한돼 있어서는 안 된다. 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쓸 때가 있는데 이게 그릇의 다양한 의미입니다. 어떤 그릇, 동그란 그릇, 네모난 그릇. 동그란 거는 네모난 거 못 담고 막 이런 식으로 제한돼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의 그릇은 역량, 그 사람의 크기,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가 다르니까 재능이나 역량을 의미하고요. 국은요. 사람. 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이게 참 이상한 글자인데요. 이 구절구자가 있거든요. 구절구자가 이래요. 뭐 같으세요? 어떤 말에 딱 어디를 감싸놓은 것 같죠. 어느 한 부분을 말합니다. 한 부분. 따옴표처럼 딱 여기 딱 선을 그어놨죠. 그래서 사람을 그려놓고 이 부분에 한 부분만 그려놓은 거예요. 구절구자 비슷하게.
그래서 여기가 어느 한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구절 구자가 사람하고 합쳐진 것 같아요. 이 구자가. 그러니까 사람의 어느 한 부분. 그래서 이게 마을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사는데 구획 지어진 거 있죠. 마을. 이게 구획이 딱 지어져 있잖아요. 사람 사는 어떤 집들이 구획돼 있는. 이게 말이 구획돼 있으니까 한 구절이 되고요. 사람 사는 데 그걸 적용해 가지고 사람이 어떤 일정 구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런 모습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게 또 뭘 의미하게 되냐면 그 바둑판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획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바둑판. 대국하다. 대국하다. 그러니까 바둑판 자체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바둑을 둔다, 장기를 둔다. 이런 의미도 갖게 되고 한 국면이요. 어느 한 부분들이 모여서 바둑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을 의미할 때는 하여튼 사람과 관련돼 있어 사람 사는 어떤 한 구획된 곳 아니면 사람의 어느 한 부분, 다리면 다리라든가 어떤 한 관절 같은 한 부분을 의미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람에다 이렇게 해놨을 때 다리 부분에다 이랬잖아요. 사람 다리 부분에다가 다리 부분, 사람의 다리의 어떤 한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근데 이게 재능을 의미하게 된 거는요. 요게 한 부분, 이렇게 한 구획을 의미하게 된 것, 구획을 의미하는 글자인데 바둑을 두다 보면 한 국면에서 자기가 그걸 돌파하는 재능을 부려야 되니까 또 재능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 국면을 돌파하는 재능, 어떤 한 국면이나 부분, 마을, 그리고 재능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릇과 국은요, 이 그릇은 그 사람의 역량, 재능, 그 사람의 이것도 국도 재능을 의미하게 된 겁니다. 어느 한 상황들을 돌파해내는 재능,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취는 맛이죠, 맛. 예. 감흥이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취는 마취자. 취미 그러면 뭐 영어로도 테이스트 하면 맛이죠, 맛. 맛. 이 마취자예요. 우리 취미가 그거잖아요, 취미. 맛을 아는 거예요. 맛미자, 마취자예요. 취미가 뭡니까? 뭐에 대해 맛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나 바둑이 취미다. 바둑 맛을 압니다. 그 식도락이면 진짜 맛을 탐닉하는 거죠. 그럼 먹는 거에 맛 탐닉하듯이 다른 낚시의 맛을 안다든가 손맛을 안다 이런 말 하죠. 손맛. 그게 마취자 그 만미자입니다. 그 흥취. 그거만 생각하면 흥분되는 그 감흥이 일어나는 그 맛. 이게 이제 흥취예요. 그래서 흥 한번 보시면 이 더블여자랑도 그렇죠.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또 좀 맛이 다릅니다. 보시면 이 일으킬 흥자는요. 원래 각골문이 그냥 이래요. 직관적입니다. 가마를 넷이 들고 있는 거예요. 가마를 넷이 들어요. 넷이 힘써야 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으키다는데 가마를 힘을 써서 일으키려면 구호도 외쳐요. 이제 근문에서는 입이 들어갑니다. 하나 으쌰으쌰 하면서 숫자를 맞춰서 하나 둘 셋에 들자 그러면 그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네모고요. 가마고요. 외치는 거예요. 한 가지 동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손 4개. 손 4개죠. 여기 손 2개, 요 밑에 있는 손 2개가 이렇게 있다가 합쳐져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께 힘써서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일어날 흥자. 일어난다는 데 초점을 둔 거고요. 요거는요. 요 글자는 보시면 여기 이 사람이요. 가마에 타고 있는 겁니다. 가마에 타고 있는데 넷이 또 손을 써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처음엔 이랬어요. 똑같아요. 나머지는 손. 그럼 이게 뭔 의미, 다른 의미도 되는 게 이게 어금니 아자거든요. 이게 이빨이 서로 딱 맞물리는 모습 그려놓은 거예요. 어금니 아자로 보면은 상하로 봅니다. 상하를 서로 이쪽이 당근 마켓 같은 거죠.
상하 지금 주고받고 있잖아요. 이게 줄여자도 됩니다. 주다는 뜻도 됐고요. 일으키다 여기 흥에는 없는 뜻이 들어가는 게 주다는 뜻도 있어요. 한 물건으로 보면. 근데 이게 발전하다가 어떻게 발전했냐면 사람이 뭔가 타고 있는 모습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면 또 가마가 되잖아요. 그럼 가마를 일으키는데 이번에는 일으킨다는 뜻보다는 참여하다. 같이 힘을 보태다는 뜻이 더 초점이 된 거예요. 여기는 더블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힘을 써야만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힘쓰다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요거는 일으킨다는데 든다는 데 의미를 둔 거고요. 요건 뭔가 이렇게 은밀하게 거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줄여자, 이때는 줄여자로 씁니다. 그래서 더불려, 줄여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흥자 아시겠죠? 예.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가마예요. 가마를 구호를 외치면서 내 손이 참여해서 일으키고 있다. 확 들어올린다. 기분이 확 들어 올려지는 겁니다. 들썩하는 거죠. 기분이 들썩하는데 그게 뭐냐? 이 맛을 알아서요. 그때 이거 기억나세요? 이 친구 그때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목 이래가지고 신나게 달려가고 술 됐다고 부르니까 뛰어가던 그 친구입니다. 여기 또 막 손까지 흔들면서 뛰어가잖아요. 아시겠죠? 맛을 보려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 요거는 귀고요. 귀를 잡아당긴다. 귀를 잡아당긴다는 게 예전에 짐승들을요, 사냥해서 왼쪽 귀를 취했어요. 자기가 사냥했다는 증거로. 옛날 주례에 보면 짐승이 왼쪽 귀를 취했다거나. 그러니까 뭘 취하려고요? 지금 취할 치자. 지금 빨리 얻으려고 이렇게 간절하게 달려나가게 되는 거. 이게 맛을 아니까죠. 예, 아시겠죠? 이렇게 맛을 아니까 이렇게 취하려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치자는 뛰어가다 원래 달려가다 치자인데 그렇죠? 취미도 맛을 향해 뛰어가는 지금 뛰어가고 있죠. 취하려고 뛰어가고 있어요. 달릴 치자입니다. 원래는 달릴 치자인데 이게 맛을 알아서 사실은 맛에 취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미 하면은 맛에 대한 어떤 탐닉이죠. 맛에 대한 탐닉. 자, 여의보주. 여의주죠. 여의주를 얻어라 하면 이제 요거 말고는 그렇게 어려운 글자 안 보이는데요. 보시면 여는 같을 여자. 이거는 순종하는 모습이니까 나도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의 뜻에 순복합니다. 같을 여자입니다. 뜻이 같습니다. 의는요. 이게 입이죠. 입에서 나팔을 불듯이 이렇게 위로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소리음자죠. 지금 이 자체는 소리음자인데 소리는 입에서 소리가 위로 나가는 겁니다. 위쪽으로. 이거 윗상자거든요. 소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냥 입구로도 하면 말씀 원자가 되고 가로할자로 한 거죠. 가로할자는 그냥 입에다 선 하나를 더 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뭔가 이렇게 입에서 말이 나가는 모양을 그리는데 약간 입구자랑은 좀 다르게 그렸어요. 뭔가 좀 이게 혀를 표현한 건지 뭔가 말이 나간다는 걸 표현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마음에서 소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뭔가 말이 나간 거죠. 소리가 나간 거죠. 마음에서 소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생각의자, 생각은 마음의 소리란 겁니다. 마음의 소리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 그러면 달라요. 지는 마음에서 갈지자입니다. 가는 방향이 확정된 겁니다. 지는. 그래서 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소리만 나요. 돈가스 먹을까? 곰탕? 짬뽕? 이게 의입니다. 지. 돈가스. 이렇게. 이게 지는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입지 그러면 뜻을 세운다고 하지 입의라고 안 해요. 입의는 지금 아직 혼돈 상황이에요. 의는.
이럴까 저럴까 상태예요. 의는 따져보고 있는 마음이 의기 때문에 거기 입이라고 안 씁니다. 지혜만 써요. 확정된 거예요. 방향이. 오케이, 뭐야, 난 어디로 가겠어라고 마음이 결정해야 돼요. 여의는요, 당신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하든 당신의 뜻 그대로 같을려. 뜻 그대로 이루어주는 보배로운 구슬이 있다.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보배로운 구슬이라고 해서 여의줍니다.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들어주는, 뜻 그대로 해주는, 이루어주는. 이해되시죠? 네. 생각 그대로 이루어주는, 뭘 원하든. 여의 보주, 보는 집이죠. 집이 되게 부유해서 구슬이 있어요. 이건 옷 꿰놓은 겁니다. 구슬이 있고 여기 조개패, 조개가 화패죠. 요거는 장군 부자인데요. 이렇게 뚜껑 이렇게 있는 그릇입니다. 뚜껑 덮인 그릇. 원래 이제 각골문은 그냥 이래요. 뚜껑이 있는 그릇, 장군 부자. 그래서 지금 질그릇들을 다 이 한자 씁니다. 질그릇 관련해서 나오면. 그래서 이 그릇도 있고, 그릇도 예전에 귀했던 거죠. 그릇에 옥에 화폐까지 다 재화. 이 조개는 화폐를 의미하니까요. 재화가 집에 가득 있으니까 집에 보물들이 가득한 모습이죠. 예, 보. 주도 요게 지금 이 선은 옥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옥을 꿰놓은 거예요. 요 주는요, 각골문이 이래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원래는 나무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사이를 띄어놨어요. 그래서 근문에 가면은 이렇게 점을 찍어놨습니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지금 속이 빨간 나무를 나타낸다. 이 나무에 속이 빨개요. 적신목이라고 빨간 나무가 있어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여기 이걸 이제 선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나무 속 여기 가운데라는 뜻이. 나무 가운데를 비워놓은 게 여기 포인트를 둔 거예요. 가운데에 빨간색이 있는 나무다. 그래서 붉을주자입니다. 이게 붉을주자. 그러니까 붉은 옥을 지금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슬은 구슬인데 뭔가 붉은 기운이 있는 옥구슬. 그래서 여의보주는 이런 겁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배로운 구슬. 여의보주는 뭐겠어요? 공저경지자리가 여의보주죠. 그래서 이 참나를 여의주라고 옛날 선사들이 여의보주나 여의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의 중심입니다. 적신목이라고. 여기서 심은 중심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아니고. 중심이 빨간 나무. 그 나무의 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붉을 주자. 주자 선생님도 주의, 이 주자죠. 보시면 원래 지금 나무 목자면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가운데가 이 선이 되고, 그렇죠? 밑에가 이 부분, 위에 이 부분이 날생자도 비슷하죠. 흑토인데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 원리로 이렇게 된 거죠. 요게. 그래서 지금 주자가 됐습니다. 여의보주, 간격을 돌아. 간격. 사이간자와 그 격리될 격자입니다. 격리돼 있다는 뜻이죠. 이쪽과 이쪽이 소통 못하는 게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힐 격자입니다. 사이가 막혀 있다는 거죠. 간격이 사이가 틈이 있다는 거죠. 틈. 결국 간격이라는 건 틈인데요. 틈을 표현하는 이 표현 어떠세요? 지금 이 날일자인데 달월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달월자입니다. 그러니까 해나 달이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문이죠. 문인데 달이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왜 틈일까요? 문틈이요, 문틈. 이렇게 문이 있는데 문 틈으로 달빛이 비치는 겁니다. 달빛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햇빛도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날 일자로 바꾼 거예요.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니까 포인트는 달빛이건 햇빛이건 그 틈 사이로,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자, 틈이 있다. 격은 여기 언덕이죠. 이렇게 하면 산이고요. 세워놓으면 언덕입니다. 언덕에 이쪽은 이것 그때 나왔지만 원래 이렇습니다. 요 다리 사이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솥이에요. 그렇죠? 음식물이 여기로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면 이 얘네들끼리 서로 못 만나는.
이게 지금 서로 간격이 있다는 거죠.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덕으로 인해서 서로 막혔다는 겁니다. 격은. 막힐 격자는요. 언덕으로 인해서 이쪽과 저쪽이 소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솥을 그려놓고 언덕을 그려놓고 해가지고 언덕으로 인해서 이쪽 저쪽이 소통을 못하는 상태. 그래서 간격은 서로 틈이 있는 겁니다. 틈이 있어서 막혀 있다. 그다음 은산철벽을 뚫어라. 그 선문답에서요. 은산철벽을 투과하라. 뚫어라 이런데요. 이게 일단 산과 벽은 높은 걸 말하죠. 높아요. 우리가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은과 철이면요. 뚫고 넘어가기도 힘들어요. 부수고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려니 쇠로 돼 있어서 어디 붙잡을 데도 없어요. 세 가지입니다. 높다, 뚫을 수가 없다, 붙잡을 데도 없다. 뭘 잡고 올라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산철벽은요. 넘어갈 수 없는 건데 여기를 넘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산철벽을 넘으라는 건요. 그 선문답에서 언제 쓰냐면요. 나온 김에 공적영지짜리, 공적영지짜리를 우리가 이게 초의식짜리거든요. 초의식인데, 자, 우리 육군의 일반적인 의식으로 공적영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명상을 해서 정신수양에서 들어가다 보면요, 무의식을 만납니다. 무의식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무의식을 넘어서야 돼요. 무의식을 넘어서야 공적영지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육군의 의식이라 여기는 소자리죠. 여기는 대자리인데 중간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으로 명상을 하다가 의식으로 처음에 생각으로 하죠. 생각으로 하다 생각이 고요해지다가 무의식에 들어가 버리면 잠입니다. 무의식을 투과해서 공적영지로 들어가야 고요하되 또렷한, 여기는 이 의식은 산란하고요. 무의식은 혼침이에요. 혼침과 산란을 다 극복해서 산란하지 않고 고요하되 혼침하지 않고 또랑또랑한 공적영지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 무의식을 넘어서는 걸 말해요. 즉 잠 속에서도 깨어있냐 이런 게 옛날 선사들이요. 깊은 잠 속에서도 깨어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은산철벽을 투과하란 말을 그때 주로 써요. 여기 이제 응용되죠. 이제 넘을 수 없는 벽, 뚫을 수 없는 벽을 의미할 때도 쓰입니다만은 원래 이제 선사들이 쓸 때는요. 은산철벽을 넘어서라고 할 때 왜 은산철벽이라면 무의식 상태에서는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정신을 모을 수가 없는데 공적영지를 찾을 수 있냐 이겁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깨어있을 수 있냐라고 물어볼 때 은산철벽을 투과했는가를 질문합니다. 어떤 손을 쓸 의식이 없는데 깨어있을 수 있냐. 이게 논리에 빠지면 못 깨어납니다. 지금 이 말 듣고 안 되네 하면 못 깨어나요. 안 되겠네. 은산철벽이나 비슷해요. 백척간도에서 진일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냐? 여기에 에고는 이 육근 의식으로는 딱 걸립니다. 백척간도면 지금 한 발로 겨우 서 있을 텐데 한 걸음 내디디면 죽잖아요. 안 되네요. 의식으로는 안 되네요. 은산철벽 넘어갈 수 있냐? 안 되네요. 넘어갈 수 없네요. 근데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을 넘어서란 소리예요. 초의식으로 비상하라. 안 된다는 생각을 몰라 해버려요. 단박에 공해버리면 이미 투과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무의식 어떻게 넘어가? 몰라 하고 돈공, 돈망, 단박 잊어버리면 이미 공적영지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념으로 못 들어가요. 못 넘어간다 생각이 들 거예요.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못 디딘다. 디디면 참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은산 한번 볼까요? 이 간자는요. 볼견자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고요. 이쪽 등 돌리고 있으면 간이에요. 이쪽 보고 있죠?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쇠는요. 요건 도끼예요. 도끼 만들 때 화살촉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쇠물을 모아가지고 부어서 찍어내요. 거푸집에다 해서 찍어내면 이렇게 나와요. 짜투리 쇠들하고 요건 도끼입니다. 쇠는 쇠인데 잘 안 보이는 쇠라는 거예요. 은이요. 자연 은이 잘 안 보입니다. 금은 잘 발견되는데 자연 은이요. 이 은을 제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많은 공정을 어렵게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은화라는 말, 우리가 은화를 더 많이, 금화보다 은화란 말을 많이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게요. 성경에도 은화, 은화. 그래서 은이 되게 귀해가지고요. 은을 이제 되게 중요한 화폐 단위로도 씁니다. 화폐로 많이 은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을 제조하기 힘드니까. 뽑아내가 추출해가지고 은을 만들려면 이게 또 약해가지고 막 다른 성분을 많이 넣어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쓸 수 있게 단단한 은을 뽑아내요. 그래서 이게 보기 힘든 쇠다. 구하기 힘든 쇠다. 자연산 은은 자연산 금보다 훨씬 보기 힘들다. 한때는 은이 더 귀하게 보기도 했다. 제조하기가 정련해가지고 단련해가지고 만들어내기 힘드니까. 지금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은 쓰죠. 금행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뭔가 이게 화폐로 은을 많이 썼다. 그래서 좀 귀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화폐로 썼다는 건요, 귀하게 여겼다. 산은 뭐 이렇게 너무 쉽죠. 항상 예전 어른들도 세 개를 표현해야 안정감이 있었나 봐요. 항상 세 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도 이래요. 이게 불이에요. 이게 지금 불화자 됐잖아요. 세 개를 해야 그 안정감이 있습니다. 항상. 은산, 철 가볼까요? 이제 은은 알았는데 철은 뭘까요? 또 똑같이 쇠죠. 예. 자, 쇠인데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재밌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만드는 사람이겠죠. 여긴 창이 있어요. 이렇게. 창. 요 부분은 뭘까요? 이게 모루입니다. 모루.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이제 핵심적인 그 도끼날이, 창날. 모루라는 게요. 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놓고 때리는 거예요. 칼 놓고 망치로 때리잖아요. 이게 모루라고요. 받침. 사람이 요 창날을 지금 쇠를 모아서 쇠로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창을 모루에다가 망치질 해가면서. 이해되시죠? 여기 사람처럼 그려져 있는데 어떤 그 글자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전서에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모루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쇠를 가공하고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현장. 철 이렇게 해놓고. 한자가 신기하죠. 다 들어있어요. 당시 상황을 그려놨잖아요. 풍속화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쇠 모아서 거푸집에다 막 붓고 여기다 찍어서 이때 거푸집에서 찍어낸 걸 이리 보내서 모루에다가 해서 쓸데없는 거 떨어내고 더 날카롭게 만들고 단련하고. 벽은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큰 칼날이 있고요. 이 칼날이 지금 여기 윗상자를 의미한 이게 한 획이 더 붙어서 그렇지. 지금 이거죠. 매운 라면 할 때 이거 많이 보시잖아요. 매울 신자. 매운맛을 본 거예요, 지금. 죄를 져가지고 매운맛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벌하는 주관자가 임금이니까 임금벽자, 허물이 있어서 처벌받았으니까 허물벽자, 법대로 죽였으니까 법벽자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주로 해석되는 뜻에는 안 들어있지만 제일 핵심이요. 가르다예요. 목을 가르다. 뭔가 목을 가르다. 이게 가르다는 뜻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벽이라는 거는 흙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 벽이죠. 흙으로 쫙 갈라놓은 거예요. 여기랑 여기는 여기가 A 영토면 여긴 B 영토하고 벽으로 갈라놨죠. 가르다는 뜻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칼도 짜 해놓으면 가를 벽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꽂는 건데 비처럼 내리꽂는 건데 사물을 쩍 하고 가르는 게 벼락벽자입니다. 그렇죠? 가르다는 뜻이 그냥 일도양단 박살내버린다. 저 금강경이 원래 금강이 아니죠. 그 다이아경이 아니라 원래 금강저라는 벼락치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벼락경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이게 병력경입니다. 벼락쳐서 번뇌를 박살내버립니다.
어떤 단단한 본내도 박살내버리는 벼락을 날리는 금강저를 나타낸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벼락 한문으로 이 벼락에도 가르다는 뜻이 있다는 거. 은산철벽 그러니까 쇠로 된 벽, 은으로 된 산, 쇠로 된 철로 된 벽 어떻게 넘어가요? 이 벽을 돈망하면 넘어가 있습니다. 몰라 하면 넘어가 있습니다. 즉 육군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보세요. 육군으로 못 들어가니까 육군을 놔야 된다. 육군을 놓으면 너는 무의식이다. 그럼 육군을 놨는데 무의식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 육군을 놓고 공적영지로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혼동스럽죠. 몰라 하면 돼요. 그럼 공적영지 상태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유희장. 이 사바세계는 보살들의 유희장이다 하는데 놀이터다. 유희장, 놀이터입니다. 놀 유자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뭐 하고 놀았는지 어떻게 옛날 분들 어떻게 놀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유가요. 요게 깃발이에요. 요거 나오면 이거 깃발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예전에 깃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글자가 이제 금문에 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기다 이렇게 화살시자 해놓으면 결의족자죠. 한 깃발을 중심으로 화살이 뭉치듯이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 화살 묶음처럼 묶여 있다. 한 깃발을 중심. 결의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깃발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예전에 깃발 들고 여행 다녔나 봐요. 중국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깃발 들고 이제 따라다녀. 물가 따라서 쭉 여행 다닌 겁니다. 지금. 놀유자. 여기 이제 물수가 옆에 붙었는데, 요게 붙었는데 이제 해서로 넘어올 때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책받침이 붙어서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붙으면 놀유자. 물수자 그대로 가면 헤엄칠 유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간자는 그냥 이거예요. 간자에서는 이걸로 통합됐어요. 원래 이건 헤엄칠 유자, 놀 유자 구분됐었는데 원래 전서가 같아요. 전서는 이거였어요. 그냥 물가 따라 돌아다니면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깃발이라는 게 의미가요. 꼭 깃발을 안 들어도 몰려다니면서란 뜻이. 몰려다니면서 돌아다녔다. 조선 선비들도 이렇게 계곡 따라 어디 금강산 유람기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놀러 다니는 그 친구들 모여가지고 무리지어서 놀았다는 소리예요. 여기 이 깃발은요 무리지어서 놀았다. 희는요. 자 이거 이게 지금 호랑이거든요. 이게 지금 호랑이죠. 예. 아 요거는 빼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됐죠. 호랑이가 이쪽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고 예. 호랑이 같죠. 호랑이 호자 같죠. 예. 지금 이거예요. 이 부분은 호랑이고 요거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제기인데 이 제기에 위에다 호랑이 그려놓은 건요. 호랑이가 그려진 그릇이라는 거예요. 호랑이 무늬의 그릇.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만 하면 이것도 호랑이 그릇의 그런 옛 질그릇이라는 뜻입니다. 옛 질그릇. 그러니까 여기다 창 들고 노는 거예요. 그릇에 그려진 호랑이랑 싸운다고 창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놀고 있네죠. 예, 놀 희자입니다. 놀 희자. 놀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호랑이는 상대 못하고 그릇에 그려진 호랑이 보고 막 내가 뭐 넌 발로도 잡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놀고 있는 모습. 놀 희자. 놀 유자, 놀 희자. 그래서 유희장. 그래서 그 불교에서 보면 이렇게 희론이란 말 많이 써요. 희론. 희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좀 생략된 거고요. 이 같은 글자입니다. 이렇게 해도 같은 글자예요. 예. 원래 이게 더 맞아요. 전서는 그릇에 호랑이 그려져 있는데 창으로 그걸 희롱하는 겁니다. 호랑이를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론이라는 말 많이 써요. 불교에서는 희론. 언어 유희란 뜻이에요. 말장난.
말장난에 불과하다.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 이거를 언어를 초월하라 이런 말을 할 때 희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희론. 언어 유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갖고 아무리 분석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데 개념 분석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언어 유희다. 장은요 흙이고 이거는 태양이 높게 떠오르면서 빛을 뿌리는 모습입니다. 양지 바른 땅이에요. 양지 바른 땅. 양지 바른 땅이 예전에 이제 태양신한테 제사 지내던 땅도 의미하고요. 양지 바른 좋은 그 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터를 의미하는 데서 그냥 터를 의미하게 된 거죠. 노는 장소, 노는 터, 유희하는 장소 이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호랑이. 여기 호랑이 호자가 들어간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여기는 이거 자체로는 지금 좀 생략된 글자라서 요 제기의 의미가 안 보이는데 원래 이거고 이런 한자가 아예 있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더 약자입니다. 자, 유희장. 조만. 아침 조자. 저녁 만자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태양이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 어디 있냐죠. 태양이 원래 이 조자는요. 태양이 이런 느낌입니다. 나무 위에 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태양 막 뜬 모습이에요. 아침 조자.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 이렇게도 되고요. 지금 이런 모습이 이런 글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전서에서는요 이게 갑자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갑의 전서예요. 갑옥갑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태양이 막 시작되는 갑이 처음이잖아요. 해가 막 뜬 처음이라는 뜻을 의미 부여한 겁니다. 이 나무 모양을 뭔가 좀 디자인을 더 갑옥갑자처럼 해가지고 첫 시작이다. 요게 씨가요 안에서 톡 터지면서 나온 모습입니다. 씨가 하나의 갑옷이죠. 씨앗 껍질이 갑옷인데 그걸 뚫고 싹이 나와요. 갑옷을 뚫고 나오는 힘이 있죠. 요게 이제 간지에서 갑의 기운입니다. 그 딱딱한 씨앗을 뚫고 나온 에너지. 그래서 갑은 이 딱딱한 걸 뚫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더 세고요. 을은 이렇게 싹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부드러운 에너지입니다. 갑과 을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시작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해가 이제 막 뜨는 시작이다. 근데 만은요. 이게 사라질 만자거든요. 저녁을 의미하고요. 그럼 요게 지금 사람 같은데요. 요게 이겁니다. 그냥 요거예요. 요게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위 뾰족한 부분이 꼭 사람처럼 변하는 경우 있다 그랬죠. 뾰족한 부분이 사람으로. 뿔각자나 지난번 그 교환할 환자 볼 때도 제가 살펴봤던 것 같은데 그때는 요거를 하나의 불꽃처럼 보는 게 맞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꼭 굴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굴 모양인가 하기 쉬운데요. 굴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지금 모자인 거예요. 관모를 쓴 모습입니다. 관모를 쓰거나 벗는 모습. 그래서 이 자체로는 지금 면할 면자거든요. 이 면할 면자가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뭘 면한 걸까요? 해직될 면자예요. 그 관모를 벗은 거예요. 모자 벗은 모습입니다. 포인트를 거기다 둔 거예요. 관모를 이제 벗는다. 모자를 벗는다. 그러니까 사라진다예요. 내 직책이 사라지고 내가 맡았던 게 사라지는 거죠. 모자가 사라지고 해가 사라졌다는 거. 이게 면할 면자입니다. 그러면 힘쓸 면자는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지금 진짜 알아보기 힘들게 됐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모자였고요. 사람이 이렇게 팔과 다리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찢어져 가지고 사람처럼 안 보이게 돼 버린 겁니다. 근데 이 옆에 그 쟁기지를 의미하는 이 힘역자가 들어가 있으면요. 뭘까요? 이게 힘쓸 면자, 권면할 면자입니다. 관모를 쓴 사람이 와서 관리가 와서 저 농사 열심히 지으라고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모자 쓴 사람이 와가지고 힘쓰라고 격려하는, 권면하는 모습이고, 요거는 모자를 벗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림 그려놓고 한쪽은 착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쓰고 한쪽은 벗었다는 의미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예.
모자 벗었다는 의미로 씁니다. 면할 면자. 그래서 해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란 뜻이죠. 그래서 조마는 이르고 늦고 이런 의미인데 아침과 저녁을 의미하면 이르고 늦기도 하고 대기만성 이럴 때 저 만자 쓰죠. 늦게 이루어진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릇 기자 했죠? 그릇, 개가 지키고 있는 그릇. 대기만성 이렇게 해서 많이 쓰죠. 근데 제가 번역한 노자에서는요. 대기만성이 아니고 원래 여기 이게 면자음이라고 풀었었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문구들이 다 큰 돈은 뭔가 만들 수 없다는 의미들이에요. 근데 만들 수 없다로 갔다 갑자기 이것만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실제 노자를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때도 사라질면 없을 면자로 보시면 큰 그릇은 만들 수 없다로 보셔요. 더 노자의 뜻에 맞습니다. 큰 그릇은 만들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면자의 의미로 보면. 대도를 우리가 무의의 대도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큰 그릇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 공적의 영지의 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미도 이 의미대로 좋잖아요. 대기만성도 맞잖아요. 요 힘쓸 면자에서는 관모를 쓴 모습이고 요거는 관모를 벗은 거기 때문에 해직하다.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요 면자는 직책을 면하다. 자, 애착까지 가볼까요? 오늘 애착. 이상하죠? 이게 요 부분이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사람. 저 사람만 생각나요. 꽂혔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상사병 걸리는 것처럼 보이죠? 목이 돌아갔잖아요. 저거만 보고 있어요. 그 사람만, 이것만 사랑하는 어떤 한 대상만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처음에 없었어요. 이렇게만 해서 사랑의 자였어요. 나중에는 이게 발이 붙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리 향해 걸어가는 그 사람만 사랑해서 거기를 향해 계속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뭔가 실천하고 그쪽으로 걸어가는 그 마음과 행동을 다 포괄해서 그려놨어요. 누군가를 너무 향하는 마음과 행동. 여기 사랑. 요즘 딱 그 팬의 마음이기도 하죠. 아이돌을 향한 항상 거기만 생각하고 또 항상 공연장 가야 되잖아요. 거기 가야 되고 그러니까 행까지 해야 되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좀 본색을 잃었죠. 예. 제가 이렇게 본색이 바뀐 데는요.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받을 숫자랑 비슷해졌거든요. 글자 변형이.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볼 때 이거는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도 부여한 것 같아요. 받을 숫자랑 너무 똑같이 변형됐어요. 원래 지금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변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요 핵 하나만 더 있지. 여기 이제 확실히 손이니까 손으로 주고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뭔가 주고받는다는 의미도 좀 부여한 게 아닌가. 굳이 저렇게 글자를 바꾼 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착을 볼까요? 착. 근데 이 착이요. 이 착은 지금 뭔가 글자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이게 나타날 저나 그 옷입을 붙을 착, 옷입을 착, 착용하다 착입니다. 착용하다 착, 나타날 저, 현저하다. 현저하게 드러난다. 이럴 때 쓰거든요. 그래서 전서가 이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 위가 풀초처럼 돼 있지만 원래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이렇게 대나무 잎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아예 대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냐? 젓가락 젓자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뭘까요? 젓가락, 이게 젓가락이에요. 대나무로 만든 젓가락. 놈자자가 뭔지 그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솥에다가 이것저것 재료를 막 넣고 끓이는 것, 이놈 저놈 재료를 넣고 끓이는 게 이것 자자였다고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리에다 이 재료 저 재료 다 때려놓고 요리하고요. 젓가락으로 지금 집어먹는 모습입니다. 뭐가 들었는지 하나씩 꺼내보는 거예요. 그럼 나타날 저죠. 꺼냈더니 이제 삶아져가지고 붙어있죠. 지들끼리 완전히. 붙을 착자입니다. 딱 붙어서 떼어야 돼요.
그래서 옷을 내 몸에 붙였다가 착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식으로 그리는 게 이겁니다. 지금 비슷하게 그리는 게 대충. 날일자가 눈목이 돼버린 게 지금 차이가 있지. 그래서 요 글자 자체는 전서가 없고요. 요 글자의 약자입니다. 나타날 저, 이불착, 애착. 사랑에서 딱 들러붙은 겁니다. 질척거리는 거죠. 더럽게 질척거리네. 여기 딱 붙어. 옷처럼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집착 이럴 때 이거 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